딱 한 표 모자라는 135표가 나와요. 그런데 이틀 뒤 반전이 일어납니다. 들고 일어나야죠.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됩니다. 왜요? 세 번째 연임을 가능케 했던 게 과연 무엇인지 느낌 왔어요. 대박이다. 소름 끼쳐. 그 단서를 오늘 알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의 큰별쌤 최태성입니다. 자, 우잘모 식구들 한 시간 잘 지냈어요? 안녕하세요. 몇 가지간 많이 기다렸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 진짜로, 네. 진짜. 아니, 근데 크리스찬은 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는데 이렇게 잘 따라오시고 계신 거예요? 아유, 궁금했어. 선생님이 훌륭하게 설명해 주시니까 외국인인데도 불구하고 머리에 쏙쏙 들어와요. 아, 그래. 이 사회생활 그래 잘하는 거구나. 제 주변의 친구들은 또 큰별쌤의 인강 세대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연예인 보는 기분으로 성덕됐다 이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저야 연예인들을 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오늘은 또 어떤 이야기로 감동 주시나요? 오늘 정말 알 것 같으면서도 잘 모르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시험에 너무 잘 나와. 무조건 시험에 잘 나와. 네, 아주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들려드릴 텐데 그 쫑긋하시고 먼저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대 대통령 선거가 지금 실시가 되고 있는 그런 장면이네요. 옛날에는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거 포스터 보면서 길거리에서 많이들 봤거든요. 네. 당시 이게 조봉암 후보들이 나와요. 이승만, 신익희, 조봉암. 대통령 선거 네. 아시죠? 네, 지금 거의 한자밖에 없네. 이 당시 선거 유세차 지금하고 똑같아. 그죠? 네. 선거 당일의 모습. 와. 이렇게 이렇게. 야, 정말. 아이고 꼬마의 손을 잡고. 아, 근데 투표를 보세요. 진짜 투표율은 재현 그 50평선도 마찬가지지만 대단해요. 이 당시 투표율은 90%는 넘어야 투표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니까 여기 이제 득표 총계.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또 이제 당선되는 거죠. 제 3대 대통령에 당선되는 그런 모습들. 이승만 후보의 세 번째 대통령 그렇습니다. 당선에 대한 이야기군요. 예. 세 번째 연임이면은 지금의 그 대통령 임기 규정이랑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은 5년이고 한 번? 지금은 이제 5년 단임이죠. 5년 단임, 5년 한 번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초창기에는 지금의 그 미국식을 좀 떠올리시면 돼요. 미국식. 미국에서는 그 4년. 그렇지, 4년. 네, 4년마다 하고 우리 멕시코는 6년. 아, 멕시코는 한 번, 6년밖에 못 해요? 6년밖에 못 해요. 그럼 단임이야. 단임이요? 우리나라도 이제 5년 단임이고요. 근데 미국은 단임이 아니에요. 미국은 뭐냐면 중임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4년 임기고 한 번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 요게 사실은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요 시스템이에요. 요 시스템. 근데 세 번째 연이 그리고 안 맞잖아, 지금. 네. 그죠? 뭐지? 12년 동안 했네요. 뭐지? 이런 어떤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죠? 자, 그렇다면 이게 지금 분명히 헌법사인 2번인데 지금 3번 냈단 말이에요. 자, 이승만 대통령의 세 번째 연임을 가능케 했던 게 과연 무엇인지. 자, 첫 번째 속기록 키워드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두둥. 바로 이겁니다. 4452 개헌. 제가 사실은 좀 학교에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오거든요. 맞아요. 이게. 시험에 그치? 꼭 나오는 문제. 그치. 잘 나오거든요. 근데 자, 4452 개헌 혹시 들어보셨어요, 크리스티안? 멕시코 시험에 안 나와요. 445 개헌 안 나와서 잘 모르겠어요. 나이 씨 혹시 들어본 적 있어요? 사사건건 개입한다. 이게 요게. 살짝 힌트를 드리자면 그렇지. 날치기 개헌. 날치기요? 약간 느낌이 오세요? 4452의 뜻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그럼 좀 감이 오실 거예요. 네네네. 4452. 이건 넉사자예요, 넉사자. 이거는 버릴 사자입니다. 그러니까 4 이하는 버린다. 그리고 5, 5 이상은 올린다. 이런 느낌 오지 않아요? 반 올린다. 그렇지. 날씨 알지? 반 올리면 알지? 아유 그 정도 알죠. 뭔데? 반 올리는 거요. 그 밑으로는 버리고. 근데 그게 아까 장혜원 씨가 말한 그 날치기 개헌이랑 관계가 있나? 있습니다. 1948년 재헌국회를 통해서 헌법 만들어지잖아요. 그 헌법엔 어떻게 내용이 되어 있냐면 재헌국회, 재헌헌법에서 대통령과 부통령의 임기는 몇 년? 4년. 4년. 자, 그리고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만약에 중간에 그러니까 4년에 한 번 선거를 해서 통과됐어. 그러면 한 대통령은 총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죠?
8년. 그렇지, 그렇지. 8년. 아유, 눈이 동그래지고 있어요. 자, 그래서 1954년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요, 이미 1대, 2대 대통령 두 번 했어요. 헌법에 따르면 이제 대통령을 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참 여기서부터 우리 정치사에서 참 고민되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합니다. 뭔가 어떤 북한과의 어떤 그 대립 과정 속에서 이 난국을 파헤치면서 지탱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역시 그래도 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개콘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이 씨밖에 아니겠는가. 뭐 이런 걸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아닙니다. 제 뜻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난국을 좀 파헤칠 수 있는 사람은 나, 그리고 우리 정부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이미 헌법은 두 번 그러네요. 이게 끝인데 다시 그래도 내가 좀 더 해야 되지 않을까? 나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러려면 뭐 다른 후보가 없어야 되지 않나요? 그럼 죽여? 영화였다면, 예, 영화였다면 뭐. 그 우리의 그 정치사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아 예.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러면 사실 방법은 딱 하나뿐이죠. 뭐밖에 없어요. 헌법을 바꾸는. 그렇지. 네, 우리나라 혹시 몇 차례 개헌한 줄 아세요? 개헌, 헌법을 바꾼 줄 아세요? 수차례. 수차례. 아이, 센스. 정답입니다. 정답. 수차례. 네, 수차례. 수차례. 네, 바로 9번. 9번입니다. 네. 근데 사실 헌법은요, 이렇게 많이 바꾸는 게 아니에요. 미국 헌법 같은 경우에는요, 그 뼈대를 아직까지 단 한 번도 바꾸질 않습니다. 멕시코 헌법은 2번밖에. 그렇죠. 헌법은 그게 이게 막 바꾸는 게 아니에요. 쉽게 바꾸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요즘 미국 헌법 같은 경우를 봐도 좀 의아하지 않아요? 그 미국 대통령 선거를 보면은 분명히 어느 A라는 후보를 지지한 개인의 표는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을 싹쓸이해가면서 표를 더 적게 받았는데 대통령이 당선된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걸 보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미국인들도 알아요. 이거 좀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은 잘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민주주의 역사가 더 짧은 우리는 무려 몇 번? 9번. 9번이나 바꿨습니다. 도대체 이게 왜 그랬을까? 이게 왜 그랬을까? 그 단서를 오늘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지만 헌법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당시 이제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중임 반대, 이 반대가 78.8%. 또 하나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이 헌법을 고치려면 아마 사회 시간에 배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브레인 예원 아나운서. 네. 헌법을 고치려면 국회의원 몇 분의 몇 이상이 찬성해야 된다? 3분의 2. 3분의 2. 맞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께 우리 초등학교 시절로 한번 돌아가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와, 하겠습니다. 오랜만이네요, 정말. 저도 까마득한데. 어떻게 걱정이 수학 자신들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없어요. 초등학교 수학이요? 초등학교 수학. 아, 그때까지는 괜찮았어요. 그때까지. 네. 자,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죠? 네. 203이라는 숫자를 쓰십시오. 203. 203에 네. 3분의 2 이상 자연수로 몇일까요? 이런 거 초등학교 때 배웠어요? 당연히 배웁니다. 초등학교 4학년 문제입니다. 자연수 뭔지도 모르겠네. 자연수 이게 소수점 없이 그냥 1, 2, 3, 4, 5, 6, 7, 8, 9 이런 숫자. 203의 3분의 2 이상입니다. 이게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야? 이게 이렇게 어려운 됐습니다. 일인가요? 네. 됐나요? 네. 정답은 하나, 둘, 셋, 보여주세요. 짜잔! 좋아요. 네, 아니 뭐 어디서 뭐 골든벨 봤나 봐. 친구야 미안해. 136. 136 나왔고요. 203에 135.222. 정확히는 135점 나이 씨처럼 33333333 무한대로 가야 되거든요. 자, 어쨌건 좋습니다. 자, 135점 땡땡땡땡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가 아까 얘기했죠. 3분의 2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소점 버려야 되니까 몇? 136 모두 맞추셨습니다. 다행이다. 야. 틀렸어요. 뭐가 틀려? 뭐라고 했어요? 언니는 지혜를 버렸구나. 버렸구나.
오늘 날씨 그러니까 산수는 되는데 논리에서 약간 제가 부족했는데 이상인데. 근데 날씨의 저 논리가 오늘 핵심일 수 있어요. 오 소름 끼쳐. 저 소름 끼쳤어요 지금. 왜냐면 날씨의 저 논리를 갖고 오늘 이야기가 펼쳐지거든요. 초등학교 산수 문제 나오면 답은 136이라고 쓰셔야 돼요. 135라고 쓰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저 논리가 오늘 무언가 중심을 잡으면서 펼쳐나가게 됩니다. 4452. 자, 이게 제가 제시해드린 숫자가 당시 국회의원 숫자 그리고 헌법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숫자가 제가 계산해보라는 그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203명 중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헌법을 고칠 수 있고 그래야 대통령 중임 요 헌법으로 만들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근데 3분의 2 이상 찬성표 얻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네, 쉬운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가지고요. 당시 그 무소속 의원 23명을 입당을 시킵니다. 뭐 그 배우에는 뭐도 있겠죠. 너 들어오면 뭐 줄게 하면서 뭔가 있었겠지요. 왜냐면 무서워서. 인원수를 채워야 되니까 3분의 2 이상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입당을 시켜가지고 드디어 투표를 합니다. 와 그런 수를 쓸 줄이야. 그렇죠.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아까 지금 3분의 2 이상이 몇 석이라고 그랬어요? 136. 6석, 오케이. 자, 136석 지금 다 계산한 거예요. 그러니까 1명, 2명 모아서 136명, 오케이, 됐어. 자, 그리고 뚜껑을 열었어. 근데 나는 정말 이 우리나라 이 국회사를 보면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아요. 근데 만약에 지금 작가분들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쓰면 욕먹어. 아니 그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그치. 팬터시 같다. 그렇지. 근데 진짜 그런 일이 벌어져. 뚜껑을 열었는데, 야, 이게 웬일이야? 왜? 136표가 나와야 되는데, 네. 딱 한 표 모자라는 135표가 나와요. 계산 다 했는데. 자, 이 법안은 부결되었습니다. 땅. 끝났어. 그런데 이틀 뒤, 반전이 일어납니다. 또 자, 어떤 반전이 일어났는지 우리 예원 씨가 속기록 한번 읽어봐 주시죠. 1954년 11월 29일 제91차 회의 속기록입니다. 203명의 3분의 2는 누가 계산을 해보든지 135.333이 나옵니다. 언제까지든지 0.333으로 나가는 것. 여기에 누구나 잘 아는 4-4-5입의 법칙, 즉 소수점 이하가 4가 못 될 때에는 그것을 버리고 5로부터 이상 될 때에는 이것을 하나로 돌리는 것이 이것이 통칙입니다. 203명의 3분의 2는 수학의 4-4-5입의 원칙에 의해서 135명이 틀림없으므로 이번 이 개헌안은 통과된 것으로 본 의원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저 지금 여기서 소름이 쫙 끼쳤어요, 진짜. 이해는 돼요? 네. 아니 나 그거 버려가지고 135로 가자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근데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으면 그런가? 이렇게 생각될 수 있어요. 설득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자, 보세요. 일단 아까 계산해 보셨지만 203의 3분의 2 계산해 보니까 몇 점 몇이 나왔어요? 135.333 나오잖아. 네. 크리스티안, 네. 당신의 0.3은 무엇입니까? 당신 신체의 0.3은 무엇입니까? 0. 0.3이요? 0.3은 무엇입니까? 손가락. 당신은 오로지 1이에요. 어떻게? 0.3 나한테 줄 수 있어요? 맞네. 아니요. 안 되잖아. 안 되죠. 나한테 못 주잖아요. 오로지 당신은 1이야, 1이야. 그렇기 때문에 산수적 방법에서 3분의 2 이상은 135.333이 나오겠지만 이거는 사람 수를 세는 거라는 이야기예요. 사람 수. 그렇기에 소수점은 필요 없다는 것이죠.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소수점이 존재하냐. 항상 자연수로만 끝나야 된다.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는 원칙이 뭐냐? 그게 바로 4-4-5입이다. 4-4-5입에 의해서 이 소수점을 처리해 주어야 한다. 그러니까 135.333에서 0.3 이거는 자연수 1이 안 되니까 4-4-5입 적용해가지고 버린다 올린다. 버렸다. 그래서
203명의 숫자가 아니라 203명의 3분의 2 이상의 사람 숫자는 135다. 저렇게 결국에는 대박이다. 들어보면 또 이게 참. 고개는 좀 그런가?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되긴 하는데 참 이거를 머리를 짜낸 게 대단하네요. 그니까요. 진짜. 어떻게 해서는 맞추려는. 그러니까. 끼어 맞춘다 진짜. 설득이 되잖아요. 아 맞아 사람을 나눌 순 없지. 근데 벌써 탕탕탕하고 결론 냈는데 이렇게 우겨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 대해서는 참 설왕설래가 많아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땅땅 부결됐다 그랬잖아요. 그때 어느 모 대학의 교수가 짜잔 나타나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 수를 나누는 것은 일반 숫자를 나누는 것과 다릅니다. 여기에 4, 4, 5, 2 원칙이 들어가서 203의 3분의 2 이상 명수는 135명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대요. 그런데 이제 그쪽의 교수님과 그 제자들은 뭔 소리야 우리 그런 얘기 한 적 없는데 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지금 설왕설래가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애매하네, 그러니까 뭔가 이것을 주최하는 쪽에서는 설득을 해야 되는데 그 교수를 끌어들여가지고 교수와 이랬다 뭐 이런 식으로 한 건 아닐까. 근데 다른 것도 아니고 정말 중대한 개헌을 두고서 결과를 번복한다는 게. 근데 이 개헌을 반대했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잖아요. 자, 그렇죠. 여기 분들 다 야당 의원들이십니다. 예. 자, 그런데 부결됐어 분명히. 그런데 이틀 뒤에 죄송하지만 135가 맞습니다. 다시 통과시켰습니다. 했어. 당신들 어떻게 할래? 던져야 되나? 아이고 순한 야당 의원인데 이런 야당 의원만 있으면 순하다. 뭐 얼마나 잘겠네. 쿠션 던져. 순한 맛. 크리스찬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잡고 가지고 이렇게 좀 싸울 것 같아요. 그래요? 약간의 액션은 좋았어요. 나희 씨 기대됩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두 개를 다 같이 해야 되나? 액션이랑 집어던지고. 근데 저는 다시 그러면 투표도 다시 하자. 번복 너네도 했으니까 우리도 투표를 그때로 돌아서 다시 하자. 투표에도 135표 나올 거 아니야. 어차피 찬성했으니까. 그래도 좀 시간을 버는 거죠. 시간을 번다. 그리고 좀 포섭을 할 것 같아 사람들. 그렇습니다. 자, 이게 딱 되니까 국회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나죠. 그렇죠? 당시 국회 분위기 사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금 이분 보이세요? 주저앉았어 지금. 네네. 그죠? 그리고 여기 보이세요? 경찰. 이 저기 국회 이 경비들이 지금 들어와가지고 지금 뭔가 지금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 말리고 있고 막. 왼쪽 아저씨 제가 했던 액션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참아. 그렇지, 지금 싸우고 있는 모습들. 다음 사진 볼까요? 자, 지금 와 목살로 cap. 와 여기 나오는 이 장면. 저렇게 되지. 당연하죠. 아니 말도 안 되지. 이틀 뒤에 다시 번복하기 어딨어요. 의장석으로 돌진하고 뭐 국회 막 아수라장이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지금 이렇게 사진으로 생생하게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국회사에서 처음 보여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전쟁 중에 개헌을 했구나라는 게 핵심이에요. 재헌국회에서는 대통령을 국회에서 뽑았습니다. 이걸 간선제라 그래요. 간선제. 간접선거.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국민이 뽑고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을 뽑는 것이죠. 그게 간접이구나. 그렇죠. 이렇게 재헌헌법에서는 간선제에 의해서 4년 대통령 할 수 있고 한 번 더 할 수 있는 그런 게 헌법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간선제를 다시 직선제로 바꾼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속기록 키워드 공개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속기록 키워드는요, 바로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와 관련된 속기록 우리 예원 씨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952년 6월 27일 제85차 회의의 기록입니다. 현재 대통령 선거기를 앞두고 정부하고 모든 민중을 볼 때 현 제도를 시정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정부에서 제출한 대통령 직선제와 상하 양원제가 부결된 후에
아시다시피 방방곳곳이 국회 결의를 비난하고 민중이 대통령 직접 선거제를 부르짖고 있는 이것을 부인치 못할 현실입니다. 대통령 직선제는 훨씬 더 좋아진 거 아니에요? 국민이 직접 뽑는 거니까. 네. 그죠? 직접 뽑는 거면 좋은 거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 과정을 보셔야죠. 그러니까 왜 바꾸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동의에 의해서 바꾸느냐라는 거, 이런 과정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1950년도에 제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를 지금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무소속이 60% 나오고 있죠. 근데 기억나세요? 재헌국회 결과도 역시 무소속이 많았잖아요. 네. 많았죠. 이번 제2대 국회의원 선거도 이 무소속이 많습니다. 근데 같은 무소속인데 달라. 어떻게 다르냐면 처음 재헌국회를 열었을 때 그 무소속은 누구를 지지했다? 이승만 이승만. 이승만을 지지했던 무소속이야. 그런데 2대 국회의원을 선거를 했더니 그 이승만을 지지했던 국회의원들이 우수수수 떨어진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이 대거 뛰어와 버린 거야. 자, 그럼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네. 대통령을 누가 뽑습니까? 국회의원. 국회. 네.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러면 뽑히지 않죠. 않죠. 이제 해결이 되시는 거예요, 이제? 저 또 소름 돋았어요 지금. 이게 지금 판을 보니까 이승만 정부는 이제 끝이야. 더 이상 될 수가 없는 거야. 아, 전략이 아주. 네, 국회에 딱 이미 여기 결과 나온 거니까 맞아요. 될 제일 수가 큰 없는 건데. 거예요. 자, 우리 익숙한 느낌 오지 않습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하라? 되게 하라. 되게 하라. 어떤 방법으로? 헌법을 그렇지. 이렇게 또 나와버린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죠. 우리나라 몇 차 개헌했다? 9차. 9차례. 9차례는 대부분이 이런 방식이. 그래서 내가 솔직히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때 많이 좀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그래도 저도 기성세대인데 우리 학생들이 저를 보고 어른들은 왜 그래요? 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가지고 내가 이거를 참 힘들게 얘기를 해요. 힘들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뽑는 게 아니라 국민이 대통령을 뽑도록 하자. 그래서 간선제를 뭘로 바꿨다? 직선제로. 직선제로 바꾸게 된 계기가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꼼수 개헌이라는 말이 네. 괜히 나오는 게 아니네요. 그렇죠. 뭔가 듣기에는 되게 국민을 위하는 것 같은데 알고 보면 본인을 위한.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좀 더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 뭐냐면 지금 어쨌건 국민들은 이승만을 지지하지 않는 국회의원들 뽑았잖아요. 그죠? 네. 그죠? 그런데 그러면 직선제를 가더라도 어렵지 않을까요? 그럼 직선제 가더라도 안 뽑히지 않느냐. 안 뽑히는 게 정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승만 대통령은 당선됩니다. 됩니다. 그렇죠.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이때가 언제라고요? 네, 전쟁. 그렇지. 전쟁통이에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전쟁 중에 장수는 바꾸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바꿀 수 있을지 몰라도 대통령. 지금 전쟁 중에 지금 대통령 이거를 바꾼다는 건 국민들한테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유를 아셨죠? 왜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가려고 했는지 느낌이 오시죠? 자, 이래서 이승만 정부는요 이제 직선제 개헌을 위해서 직진하게 됩니다. 아직까지는 정부 여당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판세가 이렇게 되니까 여당이 필요했던 거야. 여당, 정부 여당.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의 정부 여당이 이때 탄생합니다. 바로 그 최초 여당이 자유당입니다. 자유당. 여당 역사의 출발이 바로 이 자유당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자유당을 창당하고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그 개헌을 내놓는데 국회가 이걸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겠죠. 당연히 안 받죠. 네. 국회는 뭐냐면 대통령제 말고 이 국회의원들이 좀 중심이 되는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제. 내각 책임자면 일본 떠올리시면 돼요. 의회가 중심되는 내각 책임제를 하자라고 국회의원은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이승만 정부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하는 것이고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될 수밖에.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정부는요 온갖 방법으로 어떻게든 이 대통령 직선제를 통과시켜야 되니까 압박합니다. 자, 여기서 제가
퀴즈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가 많네요. 많죠? 너무 좀 많아요. 자, 이승만 정부가 이 대통령 직선제 이 개헌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동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땄벌떼, 백골땄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요? 따뻘 때 우리나라 말이에요? 예, 우리나라 말입니다. 문제부터 이해돼야 내가 정답을 할 수 있는 문제 자체가 이해가 안 돼. 발음도 잘. 따벌떼 벌떼? 아 감이 오네. 감이 와요? 네. 이거다. 뭐? 왜 마이크 들어요? 원, 투, 원, 투, 쓰리, 포. 난 이제 지쳤어요, 따뻘. 뒤다 지쳤어요, 따뻘. 혼자 서는 이 밤이 너무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잘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네. 땅벌. 때로 있는 느낌. 때로 그냥 달려든다. 달려가서 쏴버리겠다. 아, 그러니까 딱벌떼는요, 그 북한 지역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땅 벌떼, 땅 벌떼. 그러니까 벌떼들이 왜 우리 나무 위에 이렇게 집 짓고 막 그런다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게 아니라 땅의 그 빈틈에 벌들이 모여 살아. 이걸 땅벌이라고 하는데 이 땅벌들이 무서운 게 뭐냐면 끝까지 추격해가지고 침을 반드시 기어이 놓고야 맙니다. 무서워. 끝까지 쫓아. 무서워. 이게 땅벌의 특징이야. 백골단은 뭔지 아세요? 백골단? 백골이 될 때까지 쫓아간다. 아, 그걸 수도 있고요. 이 백골단은 딱 이 그림이 오늘 좀 예원 씨 지금 청바지 입고 왔네. 네. 딱 요 청바지에다가 청자켓을 입어야 돼. 약간 네네네. 청서. 예, 그리고 요 위에다가 하얀색 헬멧을 씌워주면 됩니다. 헬멧이요? 네. 그러니까 백골? 그렇지. 멀리서 보면 야 백골단 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80년대만 해도 이제 사복 경찰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따벌떼와 이 백골단은 어떤 의미냐면 바로 정치 깡패 집단들이에요. 정치 깡패. 깡패들. 예. 그러니까 이 이승만 정부는요, 이 정치 깡패를 동원해가지고 국회를 해산하라! 쓸모없는 국회 해산하라! 라고 하면서 시위를 하고 벽보를 붙이고 전단지를 난리 날리고 났죠. 뭐 깡패들이 얼마나 무서워. 분위기 살벌할 거 아니에요. 진짜. 이런 분위기 속에서 1952년 5월 25일에 부산 일대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그 계엄령까지 그럼 군대가 부산을 완전 점령하고 장악한 거예요? 그렇죠. 네. 계엄령은 그거 이제 나라가 어떤 비상 상태에 들어갔을 때 내리는 거죠. 전쟁 중에 지금 임시수도 부산에 와 있는데 그 부산에 사실 뭐 전쟁을 막기 위해서 뭔가 계엄령을 내렸다. 이건 좀 이해가 되지만 그래요, 맞아요. 그 계엄령이 아니었어요. 이들의 타겟은 북한이 아니라 바로 이들의 타겟은 이것이었습니다. 버스 보이십니까? 네. 이 버스에 지금 국회의원들이 지금 타고 있습니다. 버스를 점령해서 그리고 여기 지금 에어싸고 헌병들이 지금 에워싸고 있죠. 네, 헌병들이 총 차고. 이 국회 통근 버스를 통째로 데리고 어딘가로 사라집니다.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감이 오시죠? 네. 너 대통령 직선제 찬성할 거야, 안 할 거야? 너 찬성 안 해? 뭐 이런 어떤 협박 엄청났겠죠. 게다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국회의원 중 약 10명이 국제공산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대. 아우 또 그 와중에 그 와중에 아니 지금 전쟁 북한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데 공산당으로부터 돈 받았대. 이런 게임 끝나는 거잖아요. 완전 빨갱이로 몰아버리는 거라 이게. 이승만 정부는요 개헌을 반대하는 자 이퀄 빨갱이 이런 식으로 정치를 해가면서 압박을 해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혼란 속에서 1952년 7월 4일 개정안이 표결됩니다. 그 당시 국회의원이 너무 설벌했던 것 같아요. 잔인하기도 하고. 자, 제가 지금 한번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싫어하는 사람 앉아 있고요. 좋아하는 사람 일어나 보세요.
좋아하는 사람이요? 소개를 좋아하는 사람이요? 네, 나 좋아하는 사람. 일어나야죠. 아, 이렇게 저희 근데 보고 계시는 거예요? 네, 지켜보고 있다. 네, 나 좋아하는 사람 일어나라. 일어나야죠. 좋아하는 사람? 네, 지켜보고 있다. 왜 이렇게 빨리 안 일어나지? 큰일 났다, 큰일 났다. 뭐지? 아니 다리 저려가지고. 느낌 왔어요. 자, 느낌 왔죠? 자, 제가 여러분 날씨 굉장히 좀 어벙벙해진다 지금. 자, 이런 분위기가 이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게 지금 표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국회에서 지금 그 개헌에 대해서 지금 표결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방금 말한 것처럼? 맞아요. 여러분들이 했던 것처럼 찬성하는 사람 일어나, 반대하는 사람 앉아 있어. 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아니 비밀 투표가 아니고요? 비밀 투표 아니야. 와. 기립 투표한 거예요, 기립 투표. 사람들 표정 굳어 있는 거 봐요. 그니까. 방금 내 표정 보는 거 같잖아. 야, 이게 참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요. 네. 답이 정해져 있는 거네요, 수밖에 없지 그렇죠? 않을까요? 완전 답정너야. 진짜 아니 반대할 것 같은 국회의원들은 다 잡아놓고 그래놓고 저렇게 또 보이는 데서 저렇게 하라고 하면은 맞아요. 이 억압적 어떤 분위기 속에서 이런 게 나온 겁니다. 이게 그냥 국민의 요구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한다면 헌법은 바뀔 수 있다라고 얘기들을 하지만 개인적인 그 권력 욕심 때문에 대통령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 명백한 그런 일들이 잘못이죠. 있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결과 제적 166명 중에서 찬성 163표, 기권 3표, 반대가 있다 없다. 없다. 없네요. 우리나라 헌법 역사, 국회사 역사 속에서 처음으로 헌법을 바꿨던 1차 개헌, 그 1차 개헌의 모습이에요. 이 헌법에 이게 바뀐 역사가 이 모습으로 출발하는 거야. 이 1차 개헌을 이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발췌 개헌이다라고 합니다. 1차 개헌을 발췌 개헌이다라고 하는데 발췌가 뭘까요? 발췌 뜻이 뭘까요? 발췌. 어딘가에서 이렇게 가져온다. 그 아까 제가 국회와 대통령이 대립하고 있다 그랬죠. 대통령은 지금 뭘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 직선제. 국회는 간섭죄. 간선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회는 지금 내각 책임제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를 절충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제에서 좋은 거 좀 빼오고 국회에서 이제 내각 책임제 주장하니까 내각 책임제에서 또 몇 개 빼오고 해가지고 만든 개헌안이라고 해서 발췌 개헌안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데 본질은 뭐다? 본질은 대통령 직선제라는 거예요. 자, 이 발췌 개헌이 통과되면서 1952년 제2대 대통령 선거는 직선제로 치러졌고요. 이승만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된 겁니다. 이걸로 끝내야 되는데 또 시간이 흘러가서 또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니까 헌법을 또 바꾼 거죠. 그 개헌안이 뭐다? 우리가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4.4.5입 개헌. 정부 여당의 어떤 그 장기 집권 플랜,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 그 반대편에 있는 야당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자, 이렇게 지금 막 밀어붙이니까 야당도 각성하기 시작합니다. 아는 이름 나왔어요. 아는 이름 나왔죠. 예. 이런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 정당사가 서서히 또 자리를 잡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아는 얘기 이제 나왔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익숙한 이 여야라는 양당 체제가 이승만 정권에 이제 대한 비판과 그렇지. 견제 필요한 이 시점에서 시작이 되게 된 거네요. 자, 그런데 이 야권들이 지금 이렇게 하나가 되고 있어. 이승만 정부는 좋을까요, 싫을까요? 싫죠. 당연히 싫죠. 너무 싫을 것 같아. 자, 여기서 세 번째 속기록 키워드 공개합니다. 자, 세 번째 속기록 키워드는요, 바로 이겁니다. 불온 문서 투입 사건. 이게 뭘까요?
불온 문서 투입 사건 속기록 한번 읽어보면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죠. 1955년 1월 15일 제121차 회의 기록입니다. 불원 문서가 배부되자 야당 국회의원 집에 불과 수시간이 못 되어서 형사가 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에 근 20만 호, 30만 호가 사는데 불원 문서가 몇 집에 왔느냐고 형사가 쫓아왔을 때 내무부에서 이것을 전혀 몰랐다고 하는 점이 약간 의심스러운 점이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네, 불온 문서. 그런 문서? 저 보고도 모르겠는데 뭔 소린지. 뭔 소리냐면 1954년 12월 18일 야당 의원들 집에 네. 그러니까 당신들이 막 야당 의원이야. 네. 야당 의원인데 우참에 뭐가 왔냐면 북한 최고인민회의 명의로 평화통일 호소문이 집에 배달된 거예요. 지금 쉽게 얘기하면 집에 가서 우편함 열었더니 김정은으로부터 편지가 왔어.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여러분한테 김정은이래. 뭐야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몰라요. 근데 되게 신기하긴 할 것 같아요. 아 그래서 SNS 인증샷 나 김정은 야나 이거 맞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약간 해군의 편지 이런 걸로 느끼는 거 아니야? 퇴근을 해야 되는데 퇴근은 못하겠다. 태그. 지금 전쟁 끝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금요. 진짠 줄 알았겠죠, 그 사람들은? 동족상전이 비교 끝나자마자 이게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그러니까 여기는 쉽게 얘기하면 지금의 북한의 국회를 얘기해 국회. 국회에서 지금 통지문이 온 거야. 평화통일 통지문, 호소문이 온 거예요. 자 이러면 당연히 바로 해야 될 게 뭘까요? 신고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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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20일 뒤 반전이 벌어집니다. 분명히 북한이 보냈다고 했잖아요. 네, 맞아요. 이 편지를 보낸 것은 북한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헌병사령부에서 보낸 거예요. 진짜요? 우리나라 헌병사령부에서 우리 북한 최고인민위원회 편지입니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뭐야, 왜요? 그들이 빨갱이에요? 야,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 역으로. 있겠다. 그게 아니라 왜 그랬냐를 들어보니 바로 야당 의원들의 애국심이 어느 정도인지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었다. 그 불온 문서를 집에서 심어주고 그러니까 신고하는지 신고하는지 아닌지 안 하는지를 테스트 말이 안 돼. 미쳤어. 정말. 또 다른 이유는 혹시 이 국회의원들 중에서 제3세력이 있는지 쉽게 얘기하면 간첩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였다. 이렇게 보낸 거예요. 아 정말 이 반공을 키워드로 해가지고 야당의 활동을 위축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되는 겁니다. 네, 당시 여당 자유당에서는요 이승만 후보가 나왔고요. 자 이제 야당 결집된 야당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느 당? 민주당. 자, 이 민주당에서는요 신익희 후보가 나옵니다. 아 그리고 좀 혁신 진보 계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진보당. 근데 진보당이 급하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선거에서는 당 이름을 댈 수가 없었어요. 기간이 안 맞아서 무소속으로 출발하는데 이 무소속에 누가 나왔냐면 조봉암. 아직 이쪽은 뭐 이렇게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유당의 이승만, 민주당의 신익희의 2파전 이렇게 치러진다고 보면 되는데 자 우리 역대 대통령 선거 중에서 이 제3대 대통령 선거야말로 아주 도드라지게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받는 선거가 됩니다. 그 무엇보다도 아직까지 제가 제3대 대통령 선거에 나온 이 구호보다 더 뛰어넘는 구호를 본 적이 없어요. 반성해야 돼. 그래서 지금도 이 구호를 따라쟁이들 따라하고 있어. 뛰어넘지 못하니까 이거 너무 확실하니까 포스터를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유명한 못 살겠다 갈아보자. 되게 직구네요. 아유 그럼요. 그냥 꽂아버리네. 와닿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민주당의 구호예요.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조봉암 이야기했었잖아요. 이쪽에서는 뭐 이것저것 다 보았다. 이건 뭐 이것은 자유당도 보았고 이것은 민주당도 보았는데 다 필요 없더라. 혁신밖에 없다. 뭐 이런 어떤 구호를 나왔는데 자 여기서 제가 퀴즈 한번 내드리겠습니다. 아 이게 못 살겠다 갈아보자가 너무 역대급이야.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정부 여당에서도 이거에 대응할 만한 무언가의 선거 구호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떡하지?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까?
라고 고민 끝에 자유당에서도 드디어 선거구를 하나 만들어 냅니다. 그 선거구는 무엇이었을까요? 정답. 뭔가요? 살 수 있다. 갈아보지 말자. 약간 반대로 해가지고 같은 거를 가지고 이렇게 반대로. 부정. 보죠. 부정으로 살 수는 있다. 살 수 있다. 갈아보지 말자. 약간 이런 거 아니에요? 바뀐다고 달라지냐? 바뀐다고 달라지냐? 오. 갈아봐라 잘 살 소냐. 살아봐야 잘 살 소냐? 근데 왠지 뭐 이렇게 약한 느낌이 들지? 기본적으로 약해. 우리는 정치 못하겠어. 우리 정치 안 돼. 말하고도 좀 약한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이 당시 여당에서도 이게 고민되는 거라. 몰아팠겠다. 너무 강력한 걸 들고 나오니까 야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되지? 선거 전략 고민 끝에 드디어 자유당의 구호가 결정이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갈아봤자 더 못 산다. 근데 사실은 이게 선거공학적 측면에서 이런 구호를 가면 안 돼요. 왜냐면 이런 구호를 간다는 게 뭐냐면 지금 못 산다 잘 산다. 못 산다. 못 산다는 거 지금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 지금. 그러게 더 못 살. 그러니까 지금 뭐지? 이게 지금 정부 여당에서 이런 구호를 들고 나온다. 왜냐면 너무 강력한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라도 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알아봤자 더 못 산다. 더 못 산다. 지금 못 사는 거 인정하면서 그렇지. 더 예. 못 사는 건 안 된다. 그렇지, 이런 그렇지. 거죠. 그러니까 네거티브로 나온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구호는 뭔가 비전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여기 비전 제시가 안 되니까 없네. 그냥 이렇게 네거티브로 지금 나오고 있는 모습들. 자, 어쨌건 이 민주당은요, 여기서 또 전략이 뭐였냐면 그 이승만 대통령과 자유당이 저질렀던 폐악, 정치 폐악, 38가지를 쫙 열거하면서 이승만은 이걸 못했고 자유당은 이걸 못했고 또도도도도도도도독 하면서 네거티브 전략으로 나서게 되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아마 이 네거티브 전략이 처음으로 나온 선거가 바로 이 제3대 대통령 선거가 아닐까. 이게 3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 대통령 역사 선거에서 아주 역사를 쓰는 선거예요. 1956년 이 대선이 재미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이승만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나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뉘앙스를 좀 펼쳤다고. 실제로 이승만 대통령이요, 이 대통령 선거를 불과 2달 남겨둔 3월 5일 돌연 불출마를 선언합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바꿔왔던 사람이 갑자기 이제 그러게요. 개헌을 막 그렇게 한 사람이 왜 갑자기 딴 맘을 먹으셨지? 아니 나 근데 이 장면을 보면서 조선시대가 떠올라요. 왜요? 조선시대에 왕과 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 왕이 나는 이제 왕위에서 물러나겠다. 이걸 이제 양위 파동이라고 하거든요. 이걸 딱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알아요? 아, 옆에서, 왕이 주변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막 더 하시라고. 난리가 나요. 내가 이제 그만하겠다라고 하면 일단 세자가 아들이잖아요. 세자가 와가지고 무릎 꿇고 머리를 땅에 지으면서 머리를 풀어. 무슨 말씀이옵니까? 그것은 아니되옵니다.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하면 전 군신들이 다 와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냐, 너희들이 뜻이 그러하다면 한번 더 해주마. 뭐 이렇게 나오면서 자신의 어떤 그 정통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뻔함을 다지는 거예요? 그치. 요런 거 조선시대 왕들이 자주 하거든요. 와. 근데 이거 너무 비슷해. 느낌이 오네요. 너무 비슷해. 이런 반응이 나오니까 주변 반응 당연히 난리가 난 거예요. 있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아니 강력한 후보인데 왜 불출마합니까? 라고 난리가 난 거죠. 자, 이러면서 전국에서 이승만 후보 지지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그 결정적 장면을 사진을 통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보세요. 이거 어떤 사진 같아요? 말도 있고. 여기 지금 소도 있고 말도 있고 그러네요.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우마차 조합이라는 일종의 운송 조합인데 이 단체에서 지금 말과 소를 끌고 서울에 올라와서 대통령의 불출마 선언 이거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시위하는 그런 장면이에요. 시위하는데 소랑 말을 서울까지 끌고 왔어. 그렇죠. 이 우마차를 무려 800대 끌고 옵니다.
800대. 당시 자료에 따르면요, 이게 서울 거리가 똥바다가 됐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럴만하네요. 이 우마차 조합의 행진이 있은 후에 이승만 후보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00만 명 이상 민의들이 나른히 담긴 탄원서와 혈서가 들어왔고 수만 군중이 악천후를 무릅쓰고 재출마를 간청하고 있으니 내가 이 민의에 양보해서 재출마하기로 했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일단 좀 불출마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국민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고 내가 삼선에 도전하는 게 나의 뜻이라기보다는 국민들이 너무나 원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당위성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당시에 정부 여당에서 이제 이런 모습 보이지만 야당의 인기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대선이 있던 5월 초 한강에서 이 신익희 민주당 후보잖아요. 이 신익희가 열렸던 연설에 무려 30만 인파가 몰려듭니다. 자, 이러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치열한 접전이 벌어집니다. 자, 이제 자유당의 이승만이냐, 민주당의 신익희냐, 누가 과연 다음 대권을 잡을 것이냐. 그런데 이때 또 한 번의 반전이 벌어집니다. 뭐야 또? 완전히 너 드라마보다 많아. 야, 이렇게 정말 치열하게 지금 대결되고 있는 그 상황에서 야당의 강력한 대선 후보 신익희 후보가 선거를 앞둔 며칠 전에 사망합니다. 사망이에요, 살해했다. 그러니까 이건 진짜 중요한.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과로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되면서 결국 야당 후보가 사라진 거예요. 강력한 야당 후보. 이러니까 아니, 진짜 강력한 후보잖아요. 그러니까 지워진 거예요. 지워진 거예요. 네, 아예 지워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아니 왜냐면 선거 지금 치러야 되는데 다시 나올 수도 없잖아요. 지워진 거예요. 대신 해줄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공백이 된 상태에서 그냥 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결국 이 선거는 자유당의 이승만 후보와 아까 제가 또 다른 대선 후보 있다 그랬죠. 네. 야당 쪽에 누구였죠? 조봉암. 조봉암, 이 무소속의 조봉암으로 좁혀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개표 결과, 제3대 대선 개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둥! 빵! 이승만 후보가 당선되었습니다. 무효표는 꽤 많이 나오는데요. 180만 너무. 그죠? 이게 지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거의 한 20%가 나왔어요. 이 표가 어떤 표인지 아세요? 신익희 후보의 표. 신익희 후보 추모표예요. 근데 선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니, 갑자기 여기서 약간 뭔가 인간적인 감동이 밀려서. 선거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상관은 그쵸? 정신 차리고 해야 감동을 안 되지. 하니까. 그렇게 감정적인 표를 가면 그건 사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끝까지 드라마 같다. 약간 드라마나 영화에서 마무리 이러면 되게 막 감동적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거 누가 그러더라고요. 야, 그래도 이 당시 선거는 참 낭만이 있네. 어쨌건 이런 무효표 속에서 가장 웃는 최종적 누구는 누굴까요? 결국 이승만이 당선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제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어쨌건 간에 조봉암의 표가 의외로 많이 나왔어요. 네. 많이 나왔죠? 이승만의 라이벌 될 수 있겠죠? 다음 대선에서는요. 네. 그죠? 네. 또 하나. 지금 보면 알겠지만 1차 발췌 개헌, 2차 4.4 오입 개헌. 어쨌거나 지금 굉장히 무리수를 두면서 지금 이렇게 선거 치르고 있죠. 네. 과연 다음 대선에서 이승만 후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이제 또 한편의 드라마가 만들어집니다. 여기에 또 한편의 드라마가 정치는 결코 끊기지 않고 계속된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자, 이렇게 1956년 대선은요, 한국 민주주의 진로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선거 이후에는요, 독재 연장 저지를 위한 내각제 개헌 움직임도 있었고요. 이런 가운데 1958년 5월 제4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에서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이 79석을 얻어가지고 이 자유당을 견제할 정도로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무소속이 이제 줄어들면서 어떤 체제? 양당 체제. 이 양당 체제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는 출발점이 바로 이 제3대 대통령 선거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셨는지, 뭘 배우셨는지 한번 여기 오늘의 우자랄 할 말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희 씨. 오늘 나는 네. 개헌이 앞뒤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두 얼굴의 개헌. 겉으로는 뭔가 그럴듯해요. 국민을 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알고 보면 다 자기네 입속 챙기려고 자기네 입맛대로 바꿔버리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국민들이 주권자 아닙니까? 똑똑해져야 돼요. 맞아요. 네. 이게 너무 똑똑해 근데.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똑똑해져서 그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는 그 이면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해가지고 이 투표의 힘을 보여줘야 된다. 이런 거 아주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오늘 나는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이게 어차피 우리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 결과 뒤에 있는 그 백스토리가 가끔씩 그 충격 크게 먹을 만큼은 말도 안 되는 그 앞뒤도 안 맞는 그런 스토리 너무 많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정치 역사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 뭐 생겼던 그 모든 일의 역사를 좀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 아닌가 싶었어요. 오늘 나는 시작을 알게 됐다. 오, 무슨 말이죠? 양당 체제의 시작, 아하. 그리고 네거티브 전략의 시작이 그렇죠. 언제였는지. 깔끔히 정리해주네. 네. 지금을 만든 그 시작이 언제였는지를 오늘 이제 선생님의 얘기를 들으면서 알게 됐어요. 네. 저는 사실 이제 이 파트를 늘 이야기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민주주의란 무엇일까? 저는 제가 생각하는 민주주의는 약속을 지키는 것. 저는 이게 민주주의의 출발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비록 그 약속을 지킴으로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원칙을 지켜서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이 그 뒤에 민주주의를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오늘 나는 무엇을 알게 됐다. SNS 그리고 영상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정성스러운 사인과 함께 역사 도서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지난주 당첨자는 SNS를 확인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네, 우리가 잘 몰랐던 국회사가 우리가 잘 아는 국회사가 될 때까지 저희는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도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